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섭리를 본 한국사 2강,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의 뿌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민족은 자신의 근원인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천문에 밝았습니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첨성대는 이러한 한민족이 가진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첨성대는 하늘의 별과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당시 한국의 과학적 발전과 천문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첨성대는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종교적 의식의 장소였을 것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첨성대에는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려는 신앙적 열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천문학적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즉, 하늘과 인간과 땅을 우주를 구성하는 제원리인 천지인 삼재로 여기고 하늘의 뜻과 자신의 이치를 파악하여 이에 순응하는 도덕적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첨성대는 상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별을 관찰하는 천문대의 기능을 했으리라 얘기해 왔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별 이견이 없이 1904년 세키노 타다시와 와다유지 1917년 루퍼스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그 위에 목조 구조물이 세워져 혼천이가 설치되었으리라는 생각과 개방식 돔으로서의 관측대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첨성대에는 창문을 제외하면 어느 방향에서나 같은 모양이며 계절과 태양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구를 측정하여 시간을 헤아릴 수 있었으므로 네 가지 계절과 24절기를 확실히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남으로 열린 창문은 사람이 사다리로 사다리를 걸쳐놓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데서 쓰였지만 춘분, 추분 때에는 태양이 남중할 때 이 창문을 통하여 태양 광선이 바로 첨성대 안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비출 수 있는 위치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지나 하지에는 창문 아래 부분에서 광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므로 분점과 지점의 측정의 보조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기의 정확한 측정에 의하여 역법을 바로잡기 위한 측경의 목적으로 설립된 규표, 즉 측경대로서 일구를 측정하는 천문대일 뿐만 아니라 신라 천문 관측 중심지로서 신라 천문 관측의 자오선과 동서남북 사방위의 표준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첨성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상운유사에 나오는 첨성대의 건립 시점을 선덕 여왕대로 밝히고 있고 그 이후에 사서에서도 이에 반하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선덕 여왕대에 첨성대가 건립된 것만큼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당태종 7년에 정보 문헌비고라는 곳에 선덕 여왕이 사망한 해인 제위 16년에 건립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책에는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을 하는데 구체적인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한민족은 자신의 근원인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천문학에도 밝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세워진 첨성대는 한민족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첨성대는 하늘의 별과 행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당시 한국의 과학적 발전과 천문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첨성대는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종교적 의식의 장소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첨성대에는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려는 신앙적 열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천문학적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즉 하늘과 인간과 땅을 구성하는 세 원리, 즉 천지인 삼재로 여기고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파악해서 그에 순응하는 도덕적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첨성대는 그 구조가 상징하는 바 하늘에 대한 천원 지방설에 의거하여 축조되었으리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27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선덕 이황이 27대 왕임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천상의 이변이 있을 때 외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상설 천문대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첨성대라 명명한 것은 첨성대가 세워진 후에 신라의 천체 관측 기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64년에는 해시계의 규표일 가능 가설이 제시된 후에 일종의 재단이었다는 가설, 정치적인 조형물이라는 가설, 다른 세계로 이동하기 위한 우물이라는 가설 등 여러 가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첨성대 건설 이후 기록된 유성의 떨어진 위치들이 모두 첨성대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 또 첨성대가 완성된 후에 신라의 천문관측 기록의 수가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정밀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천문대의 기능을 했으리라는 주장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재현들로 인해서 현대에는 현대적 천문대로서의 기능을 했을 것이라기보다는 점성술 및 제의까지도 행해진 고대인들의 천문대로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상유사에 기록된 점성대가 첨성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김병규 박사는 기록을 토대로 해서 첨성대가 신라의 천문대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첨성대는 내부에 혼천일을 넣어서 관측했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창문을 빼면 어느 방향으로 보든 똑같은 모양이라서 위에 있는 장치로 직접 보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구려의 문화나 고구려의 고분에서 천문 문화를 참고해 보면 알 것입니다. 천문 간책했던 첨성대를 중심으로 경주의 대릉원 내 고분과 미추왕릉 중요 유족들은 하늘의 별자리가 그대로 지상에 내려와 앉은 것처럼 모양새가 일치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첨성대에서 창문으로는 반월성의 궁궐 정각이 바로 보이기도 합니다. 선민으로 선택받은 한민족은 그 뜻과 섭리적 의미로 볼 때 하늘이 선택하고 품어 길러 나온 민족으로서 하늘의 축복과 함께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고 길러 오신 뜻은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의 탄생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해서 또 참부모를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꿈을 이루는 섭리 완성을 준비하기 위한 뜻이 있었습니다. 천손의식과 천재의식, 효의 문화가 면면히 흐르는 한민족의 역사적 뿌리는 한민족 역사의 본질과 의미가 먼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하여서 참 부모의 축복에 나아가 전 인류를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 형제 자매로 구원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 강의를 이번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하늘 부모님 나라를 대망해온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각 불교나 유교와 같은 각 종교 경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